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영아간호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아간호의 첫 번째는 영양공급이에요. 생후 1년 동안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앞전에 알려드렸고요. 그러므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서 일광욕을 해줘야 하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혈중 칼슘을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정도 손과 얼굴에 일광욕을 해주는 게 좋고요. 피해야 될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이 시간 동안은 햇살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해서 일광욕을 하라는 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구루병을 치료한다로 오답으로 나와요. 치료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열량인지를 살펴보면 1년 동안 1일 체중 1kg당 100에서 120kcal 정도가 필요하고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야 영아가 충분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유를 계속할수록 수유가 간격은 계속 길어지고 양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성장이 될수록. 수유 후 당연히 트림을 시켜야 하고요. 기도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몸보다 머리를 낮추는 자세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6개월이 넘어가면 수유만으로는 충분한 열량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치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인 6개월에 맞춰서 이유와 함께 고형 시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고형 시기를 통해서 소고기를 먹이면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린 내용이죠. 이유식은 6개월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6개월 꼭 외워두시고요. 이유의 목적은 식이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수유만으로는 철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를 하는 거고, 이유를 함으로써 구강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언어 발달이 촉진되고요.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올 내용은 아니고, 이유의 원칙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신뢰감을 깨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말고요. 자극이 심하고 간이 많이 된 음식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채소, 과일, 고기의 순으로 제공한다는 거,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원래 곡류를 먼저 먹여요. 그 다음 채소, 그 다음 과일, 그 다음 고기 순이라고 하는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책은 곡류 다음에 과일 먼저 먹이고 채소 먹이고 고기를 먹이라는 책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곡류 먼저, 채소, 과일, 고기, 이 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새 음식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 개씩 추가를 해서 알러지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혹시라도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다른 음식을 추가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처음에 좀 거부 반응일 수 있고 한 달 지나면 알러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고 수유 전에 이유식을 제공해야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유식을 많이 먹게 되겠죠. 수유 후에 이유식을 제공하면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이런 내용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유쾌하고 쾌적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좋겠죠. 영아의 수면을 살펴보면 생후 6주까지는 잠만 자요. 거의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 자고요. 이후부터는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후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을 하고 낮잠은 하루 2, 3회 정도 자게 되는데, 만 1세가 되기 시작하면 2회 정도로 줄고요. 점점 잠이 줄어서 유아기에서 학년 전기에는 보통 1회 정도 잠을 자게 되죠. 낮잠을. 영아의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아의 가장 흔한 사고는 낙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낙상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유아의 가장 많은 사고가 이 자동차 사고예요. 교통사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안전사고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영아의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탑승 시에는 카시트 등 아동용 안전장치를 꼭 필히 사용해야 되고요. 머리의 양쪽을 담요나 수건으로 지지하면 편안함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고요. 낙상은 영아기의 가장 흔한 사고라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4개월 이후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뒤집기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아기를 두었다면 뒤집기를 하면서 애가 낙상할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시야에 두어야 한다는 거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물질 흡인이나 질식, 화상의 위험도 높은데 기존의 이물질 흡인은 질식과 같은 치명적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도 폐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고요.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는 비닐, 가방, 봉지, 그리고 끈이 달린 것은 또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항시 없도록 잘 치워야 하겠고요.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과도한 태양 노출, 전기선과 전기소켓에 의한 화상, 난방기구에 의한 화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줘야 돼요. 특히나 영화의 경우에는 열 감지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필히 취해줘야 한다는 거죠. 중독 및 신체적 손상을 살펴보면 중독은 2세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영아기에는 구강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입에 갖다 댈 때요. 그러다 보니까 1세 이하인 영아기에서도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는 행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에 의한 여러가지 신체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건을 영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아간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이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시간 순서대로 외우시면 좀 암기하기 쉬워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필히 암기하세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1차를 맞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0에서 4주 사이에 BCG를 맞게 되고 한 달 후에 B형 간염 2차를 맞게 되니까 보통 4주에 BCG를 맞게 되면 B형 간염 2차도 보통 같이 맞아요. 근데 BCG를 출생 후 바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병원은 B형 간염과 BCG를 같이 맞추고요. 또 다른 병원들은 B형 간염만 맞추고 한 달 있다가 BCG와 B형 간염 2차를 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BCG는 0에서 4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태어나자마자 이거랑 같이 맞추는 게 비타민 K예요. 신생아가 출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타민 K로 혈액 응고를 좀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4, 6개월은 똑같아요. DTP와 폴리오,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1차, 2차, 3차, 6개월에 B형 간염 3차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만 대충 외워두세요. 폴리오,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이렇게 외워두시면 DTP와 플러스 여러분이 이름을 외워두신 게 2, 4, 6개월에 맞는다는 거 2개월 간격으로 기억해두시면 좋고요. 6개월에는 B형 간염 3차를 맞는 거죠. 그리고 폴리오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소아마비예요. 예,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12, 15개월에 MMR, 수두 이렇게 맞추게 되고요. 일본 내염 1차, A형 감염 1차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A형 감염은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일본 내염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X 친 거 제외하고 나머지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같이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4차, 폐렴구균 4차를 맞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15, 18개월에 DTP 4차를 맞는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12개월에 보통 MMR 수도 일본 내염 A형 간염을 맞기 때문에 그 후로 거의 1년이 지나서 뭘 맞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24개월이죠. 일본 내염 2차, A형 간염 2차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염 1차 맞고 1년 있다가 2차, A형 간염 1차 맞고 1년 있다가 2차. 근데 A형 간염의 경우는 제조사에 따라 조금씩 2차 예방접종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접종 후 6개월에서 18개월 후 2차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제조사에 따라 달라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DTP가 뭔지 MMR이 뭔지도 여러분 시험에 잘 물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D는 디프테리아예요. 디프테리아. 그리고 T는 테타누스라 그래서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그리고 P는 퍼투시스라 그래서 백일해예요. 백일해. MMR은 멈푸스라 그래서 이하선염이죠. 유행성 이하선염 혹은 볼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M은 미슬 홍역이에요. 그리고 R은 루벨라라 그래서 풍진입니다. 요렇게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뭐냐? 가장 흔한 증상으로 접종 부위에 발열, 통증, 발적과 종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알러지성 쇼크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아나필락식스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보통 오전에 맞추고 병원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괜찮다면 집으로 갔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오후에 병원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영아의 건강 문제를 다룰 거예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